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둔산동에서 중고등학생 전과목 질문 받고 답변하는 과외처럼 자기주도 학습 공부방 운영합니다. 이제 이 학관로에서 저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게시물 자주 읽습니다. 그리고 1호령님 그 게시물도 다 읽었는데 저번에 한번 읽고 또 읽고 생각이 나서 어쨌든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동기부여, 저도 동기가 부여가 많이 됐고요. 어쨌든 그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게 정말 그 뼈저리게 저도 느껴져서 그래서 강사라는 직업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남깁니다. 아이들 오랫동안 이제 가르쳐서 한 거의 20년 가르친 것 같은데요. 이 지난 아이들이 이제 자주 놀러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 걸 철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어요. 거의 다 가르치는 애들이 95%, 98% 이상 같이 저랑 밥을 먹기 때문에 잘 친해져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들한테 내가 뭘 해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 배웠다고. 근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읽어보니까 저도 좀 생각할 거리들이 1월 형님 글에서 있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글을 읽고 배운 것들 생각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찍습니다. 정말로 제가 선생으로서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후학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공부는 이제 학생 스스로 한다는 걸 이제 100% 깨달았습니다. 공부할 학생은 하고 하기 싫은 학생은 어떻게 꾸며도 하지 않고 다만 하기 싫은 학생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환경을 줘서 아이가 즐겁게 하고 싶은 만큼 즐겁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부지런하게 동영상도 찍고 책도 읽고 아이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누구도 만나고 이렇게 삶이 제가 아이들보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아니면 그 학생만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달해주는 것은 열정. 그렇죠? 어떤 것을 끊임없이 열심히 하는 열정. 그리고 너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환경. 그 다음에 네가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한 방법. 어떻게 그걸 공부하면 되는지의 방법. 그 다음에 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나 같은 그 평범한 사람도 치열하게 사는데 조금 더 항상 한계에 도전하면서 한계를 넘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봤으면 하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방식으로 사는 모습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대로 보여줬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고 방향을 알려줄 수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런 선생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학원 경영이나 마케팅 같은 것도 안 하고 컨설팅도 안 하고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겠다고 무료 상담은 많이 해드렸죠. 어쨌든 제가 상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그들이 말하는 문제점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대화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아이디어 정도 조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국어, 논술, 면접, 자소서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수리논술, 수학 개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리논술
그다음에 사탐하고 바탐은 뭐 질문하면 오답 관리, 오답 정리. 독일어를 하도 오래 해서 영어만 잘 안 읽네요. 안 읽게 되고. 기본 문법하고 영어 공부하는 방법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영어 보면, 이 지문을 보면 영어 해석은 되는데 이 해석한 한글이 뭔지 모르는 애들은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해서 한글로 된 거는 어떤 과목이든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 가끔 저도 좋은 얘기 반응도 없지만 가끔 뭐 이게 너무 책에서 읽은 얘기 같아요. 당연한 얘기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경험에 우러난 데이터를 만들려고 10년 동안 혼자 카페를 만들어서 자료를 누적하기도 하고, 또 더 경험에 나온 것들만 모아서 전국 10년 정도는 전국, 한 5년, 실에서 한 5년 정도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독서론술 지도사나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사 수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학교도 초청을 해서 학교 공교육 교사 수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이나 사례를 누적시키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특별한 아주 훌륭한 위인이 된 사람은 교육의 샘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위인만큼의 사회적 환경도, 아니면 의지도, 아니면 재능도, 아니면 이 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인이거나 아니면 S대에 입학한 학생을 공부의 샘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만 평범한 사람들이 발전을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노력들이 쌓이고 누적되어서 스스로 만족할 만큼 행복하게 조금씩 개선하고 발전되는 삶, 이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각자의 경험에 얻은 사례로 얘기할 뿐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핵심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 되는 메시지가 많이 비슷하고, 이 공통된 비슷한 메시지들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례들이 이제 통합돼서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이 돼서, 그 전에 선현인들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선행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 이 정도 수준에서 이것들을 다시 재구성하고 현대적으로 맞게 재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어쨌든 아주 자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는 알고 있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조금씩 개선시켜주죠. 근데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이게 사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안 하는 이유가 복합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선택의 누적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복합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다 묻어버리는데, 선택의 이유로 인해서 그래도 개선할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죠. 당연히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법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더 디테일하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제 설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수많은 공부법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법 책자들 시중에서 구해서 읽은 것만 하더라도, 어쨌든 수많은 공부법들 존재하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 한 300권, 350권 정도 되고, 다 읽고, 그리고 해보면 재탕인 경우도 있고, 반복인 것도 있고,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공부법의 연구가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더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같지만
그래도 더 디테일하게 발전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자, 어떤 방법이 공부법이 좋을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쨌든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등급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학생의 환경마다 다르고 재능마다 다르고 성향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르죠. 그래서 IA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아이가 오답 문제를 가져오거나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학습 누적기를 공부한 기록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아이와 수업을 해보거나 이런 걸 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이마다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자, 해야 하는 일은 좋다는 방법을 하나하나 해보고 뭐 나에게 맞는지 효과가 있는지 경험해보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저의 경험의 사례로 맞는 프로그램을 짜주고 아이에게 이거 할래 하면 선택적으로 그 성향을 그 부분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뭐 프로그램에 된 것들 보면 뭐 상담지 해가지고 뭐 분석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기도 하고 뭐 하면서 어떤 영향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 혈액형 검사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를 경험하지 못해 잘 알지 못하는 선생님이 그죠? 대략적인 정보를 아이 자신에게 듣던 부모님에게 듣던 대략적인 정보를 기초해서 대략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달라고 하느라고 뭐 생활기록부 아니면 문제집 푸른 거 아니면 그 학생의 오답 낸 거, 연습장, 때로는 학생 집에 방문해서 읽은 책들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그동안 풀었던 책들 다 검사하기도 하고, 책상 정리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아이랑 수업도 해서 인풋과 아웃풋의 관련을 보기도 하고, 아이 멘탈 상담해서 보기도 하고, 이 최대한 이런 걸 다 녹여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되더라고요. 자, 멘토. 그쵸? 학생이 뭐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훌륭한 사람이 그 학생의 멘토이면 좋겠는데 아닌 경우도 많죠. 위대한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그 학생에게 꼭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공부 대신 해줄 수 없어서 정말 좋다는 방법들 대신 실해먹을 수도 없고 그쵸? 실행이 답이다. 해봐라. 너 해봐라. 하고 앉혀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공부방을 보면 이 독서실, 거실 자체가 전부 다 독서실 책상입니다. 이렇게 독서실 책상에서 하는 걸 보고 그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선시켜주면 조금씩 일주일 동안 일주일 생활기록을 전부 다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뭘 공부했는지 작성하는 걸 보고 조금씩 개선을 해주면 이렇게 하고 조언을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씩 그쪽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실행을 통해서 자기만의 방법, 뒤돌아보지 않는, 거꾸로 가지 않는 자신의 방법을 완성하기도 하죠. 이제 동기부여 매일매일 뭐 해주고 맨날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잠깐 꽂고 이벤트하고 해봐야 이렇게 잠깐의 자극일 뿐이지 동기부여는 아니죠. 동기부여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니까 움직이게 하고 이 움직인 것들이 이만큼에 와서 아이가 확장돼서 그걸 유지를 하고 붙여서 그거를 고정해서 실행했을 때 동기부여라고 하는데 움직이게는 해도 이게 머무는 건 학생 마음이죠. 다시 돌아가면 끝이니까. 어쨌든 학생의 태도에서 그쵸? 학생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을 알아보죠. 이제 제 스타일이 됩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요.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이제 방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듣는데 말투가 저랑 너무 닮아갖고 알겠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말투가 저랑 소름 끼치게 닮아가지고 와 정말 영양도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마인드도 오래된 아이들은 많이 닮아가서 정말 놀랍니다. 그래서 정말 삶으로 가르치는 제가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남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월 형님이 쓰신 이 글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겠죠, 제가. 자, 다음에.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죠? 마인드를 가르치는 것이지, 그죠?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죠. 옆에서 돕죠. 그래서 저는 협조자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다 도와줄 테니까 해볼 거 해봐라. 내 능력껏 도와줄 것이다. 모자라는 애 공부해서 도와줄게. 찾아서 도와줄게. 그래서 뭐 고3 아이 하나가 아이고 한 달 만에 두 달 남기고 국어 들어와서 아이 틀린 걸 모조리 다 스캔 떠갖고 틀린 걸 모조리 녹화하는데 3일 동안 10몇 시간, 16시간 정도 들을 것 같아서 지금 토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선생님의 기술, 경력으로 가르치는 건 아닌 건 맞습니다. 저보다 기술도 떨어지고 경력도 떨어지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중학생의 엉덩이를 턱턱 치면서 아이고 이걸 잘한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100점 맞아요. 신나서 기술과 경력의 문제, 아니 사람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청출어라 파란색에서 그 더 짙은 색깔 저보다 똑똑한 학생들 존재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청출어람인데 아이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게 되려면 저도 계속을 노력하기 때문에 이 학생도 평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법만 알려주는 선생은 그쵸? 이 방법의 창시자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은 그 선생을 뛰어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조언을 하고 이쪽 길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학생이 또 스스로 해보면서 자기 방법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해놔야 원저작자를 뛰어넘죠. 그쵸? 그러니까 마인드, 멘탈을 주는 선생, 네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주는 선생에게 배우는 학생만이 선생을 뛰어넘을 수 있죠. 당연히 선생을 뛰어넘어야죠. 저한테 배웠으면. 당연히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모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보다 더 열심히 살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너네는 나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3가지다. 그게 전부다. 저도 딱 3가지로 잡아봐야겠네요. 책 읽기, 인문학적 사고, 1번. 영어를 대하는 사고방식,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문법, 긍정적인 삶의 자세. 저는 개선하려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도 개선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다. 개선하고 고치고 발전하려는 자세, 연구하는 자세. 저는 연구자 스타일이거든요. 또 어떤 거를 해결하는 논리구조. 저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어떤 것은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해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논리과정. 그거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즐겁게 기왕에 하는 거 즐겁게 긍정적인 거 맞네요. 그죠? 거의 저도 이런 거 질문하면 답변해줄게. 그게 기본인데 네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살지. 선생님 열심히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럼 고맙게. 나 잘 살고 있구나. 개선하고 연구하게. 자, 저도 저를 만난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되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도 있고 하다가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죠? 현재까지는 아이들 인생은 저의 인생보다 길기 때문에 저는 이거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그죠? 네, 하지만 적어도 저를 만나서 국어 선생님이나 선생님 하고 싶진 않아도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주는 거는 잘했습니다. 끝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식당에 가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고에 가든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외국에 유학을 가든 애 성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저는 영어가 포커스가 아니니까 저한테 재밌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대화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거 재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쵸? 점점 또 지워야 되나요? 적어도 몇몇은 뭐 어쨌든 본인의 의지대로 살고 그쵸? 이제 이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도 찾아오지만 뭐 저한테 3번 그만뒀다가 3번 온 뭐 식당 하는 아이, 보험하는 아이부터 해갖고 여러 아이들이 찾아오죠. 주변에 말려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막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으로서 아이들한테 네가 살아가는 모습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항상 즐거운 건 아니니까 그래도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과 대화해가면서 그쵸? 어울려가면서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살아가라고 당당하게. 어쨌든 많은 선생님들도 경영자들, 부모자들, 학생들 대화하면 저도 제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잘 자랄 아이들인데 비료가 과다하고 물도 과다하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크면 그냥 알아서 혼자 하게 해도 되는데 일일이 시키고 일일이 지시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뭐 다른 이의 눈을 보면 저처럼 왜도 그렇게 맨날 이렇게 연구하면서 맨날 공부나 했었고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는데요. 아직도 공부해? 무슨 20년을 공부한다. 아직도 20년 더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과 학생으로 부모와 학생으로 경영과 지금으로 그죠? 대화가 A는 B다라고 하죠. 왜냐? 왜 애가 B냐면 내가 왜 B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적어도 이유를 모른 채 시키니까 해야 하는 학생이 되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일이 많이 줄다. 그러니까 이유 설명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유를 하도 많이 설명해주니까 저한테 배우는 애가 딴 데 가면 왜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불편해서 저 다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유 설명하는 거 되게 그 다음에 이 이유에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유를 꼭 이렇게 논리적으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되고 이렇게 생각의 고리라는 것을 만들려면 적어도 저는 사람이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이유를 잘 설명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 이유죠 이게. 그러면 이건 결과죠. 그 다음에 목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표.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연결, 생각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지워서 보시면 자, 당장 눈앞에 대학도 중요하죠. 그리고 인생. 근데 이게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 못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당장 대학도 중요하다고 뼈저리게 이 사회에서 인정하는데 그런데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대학 저는 이렇게 하겠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대학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덜 해도 됩니다. 더 중요해요. 근데 나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덜 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학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선택하면 더 멋있는 거죠. 그죠? 이걸 못하기 때문에 쫓겨서 이거. 근데 대다수는 그렇죠.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둘 다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거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차피 눈앞에 이에게 사로잡힌 어부는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특이한 거 남들 하는 거 다 했는데 플러스 알파면 성공하거든요. 남들 하는 걸 다 안 하고 플러스 알파를 하면 이거에 포커스에 맞춰서 이게 커가도 요거를 사람들이 계속 보기 때문에 포인트가 안 맞아서 고생해요. 다만 이렇게 남들 하는 거 다 안 하고 나 혼자 했는데 이게 위인의 수준에 도달하면 오케이. 그러면 근데 전기분에 나와야 돼 그러면 교과서에.
자, 앞차만 보고 운전하면 사고의 위험 크죠. 멀리 보고 전체적인 보는 거 맞고요. 선생님도 아이도 부모님도 뭐 이렇게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항상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멀리 보면 이렇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멀리 있는 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질려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시기에 즐기고 그 시기에 그 정도 알고 좀 더 알더라도 그 정도 알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저는 뭐 노력 자체, 이게 사는 게 자체가 노력입니다. 제가 노력도 안 했으면 조금 그 재능이 떨어지나 봐요. 제가 이제 실외수로 5년을 서울대 법대 간다고 재수 기간만 5년이거든요. 근데 못 갔어요. 조금 차이로. 자, 그래서 이게 공부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나 봐요. 뭐 간당간당해서 못 알았는데 어쨌든 서울대 턱걸이까지 간 성적에서 또 고시 공부도 또 2년 했는데 또 안 됐거든요.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안 됐건 변명이고, 어쨌든 안 된 상황에서 더 노력하고 더 죽을 때까지 노력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한 40년 50년을 안 죽고 노력하면 그 노력한 기록을 다 남기면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사람아 50년 열심히 쓴 거는 못 이기겠지. 저는 그 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 몇 년이면 하는 거 10년 해가지고 뭐 1타 강사 내고 뭐 3년에서 5년에서 1타 강사 내는데 저는 지금 20년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20년 30년째 더 해야 되거든요. 20년. 그러니까 저는 좀 부족합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이유는 더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어쩌면 지금 여태까지 내 수제자들이 있는데 네가 내 수제자 계보에서 서열을 바꿀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해주는 겁니다. 수정이 성중이 수제자 계보에 있는데 바뀔지도 몰라서. 아이들은 행복해져야 행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공부방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보여. 행복 공부방. 행복 안 하면 공부방 그만둬도 된다고. 그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우선, 그 다음에 행복하니까 공부를 하면 부모님들도 행복해지고, 아이들 부모님 행복하니까 동화생도 행복해지고, 어이 도미노잖아. 그죠? 이제 건방진 어제로 놔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쓰시지. 어쨌든 제 의도는 좋은 의도로 이걸 읽는 걸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사는 분이 있으니까 동지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그죠? 내 마음에는 나보다 수준이 높을 수 있어,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쓰고 있는 걸 절절하게 공감이 되어 내 방식대로 설명만 했을 뿐이지. 그쵸? 그래서 좋은 쌤은 뭘 전달해야 된다고요? 마인드. 3이요, 3. 사는 모습. 제가 그랬죠? 이게 뭐예요? 람. 사람 미음이 띵글띵글 굴러갖고 뭐가 돼야 돼요? 동그라미. 이 미음이 세상에서 둥글둥글둥글 굴어서 뭐라고요? 동그라미가 되니까 사랑이죠? 오. 네. 원은 뭡니까? 그래서 이 둥글둥글 되는 동안에 이 리을하고 미음, 떨어뜨리고, 그럼 뭐가 돼요? 사람. 그죠? 이 아만 떨어뜨리면 리을하고 미음 모음 뭐 된다고요? 3. 그래서 사람의 삶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읽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월협님.